오늘로 계엄 73일이고 탄핵소추안 통과된 지 63일째예요. 아 벌써 2달이 넘었군요. 예. 내가 암 수술해도 그 고통이 잊을 정도의 시간이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탄핵 문제에만 관심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사람들은 다 증거 지우고 입 맞추고 찾아가 가지고 뭐 압박하고 회유하고 자기들 회유하고 압박해놓고 민주당한테 회유했다고 지금 막 덮어씌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기억 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뭔가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살아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그라들 정도의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차기 대선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하는 원인들을 얘기할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맞아요. 것도 굉장히 큰 네. 요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계엄이 선포되고 이 내란 수개가 체포됐을 때 관련된 국무위원부터 해가지고 군사의 약간 지도자급들은 다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뺏고 해가지고 다 정황을 딱 파악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증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좀 상식적인 수사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도 국정원장인가 그 사람이랑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거 미리 핸드폰만 까봤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정확하게 나왔을 알 수 건데. 있었는데, 네. 아니, 박지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지. 무슨 영부인이 국정원장이랑 문자 그리고 대단해 진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그 전에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지 뜬금없이. 아, 그죠? 우리가 예. 신한사 최소한 그 통화를 하고 뭔가 만나고 이런 가운데 나중에 영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업무적인 일정을 생각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지. 우리가 교분도 없는 사람한테 바로 문자 보내지 않잖아요. 뭐 돌잔치 할 때도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저는 그 시기도 12월 3일 전날이잖아요. 바로 전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가 또 밤에 활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답변이 좀 늦었지. 근데 네. 조태영 국정원장은 또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빨리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네. 이게 불편한 민원을 준 거야. 불편한 민원. 그래서 하루 장구 때린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일단 부장이 교영아 하면은 일단 대답 안 하잖아. 일단 못 본 척 하고 있죠. 예. 일은 안 하잖아. 없습니다, 저희가. 예. 다음 날 여러 가지 대응해 놓고 아유 부장님 제가 뭐 어쨌습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히 네. 추측해 봅니다. 과거에 네. 대통령들도 국정원장은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사적으로 문자를 이거 진짜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제가 과거 이제 청와대에 계셨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딱 독대를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네. 세 가지를 알려준답니다. 세 가지. 네. 네. 첫 번째가 뭐냐? 어떤 겁니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낱낱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 그 정보가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자세하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속옷을 무슨 색을 입었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야, 우리가 정보력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약점, 치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가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특히 가까운 측근들의 치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 정보 기관을 멀리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라면은 북한에 있는 지도자의 그 팬티 색깔까지 아는데 네. 지금 우리 바로 옆에 방첩사령관이 예를 네. 들어서 네. 체포 명단 만들어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네. 국정원장이 네. 그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보고로 알려드린다. 문자도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조태용 원장의 얘기는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3월 달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했잖아요. 3월이나 4월 뭐 이렇게 또 표현하지만 총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가에 불러가지고 만났다고 하는 멤버 중에 한 그렇습니다. 명이에요. 신원식, 조태용, 그다음에 김용현 만났다잖아요. 그때 네. 비상조치 언급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바보가 아닌 이상 국정원 물론 어공이니까 네. 원래 국정원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면은 아마 그걸 굉장히 촉이 있어서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쫙 받아들여가지고 국정원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면서 뭔가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인데 네. 비상조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어요? 그럼요.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봐. 네. 그리고 국정원이 물론 국내 파트가 사라져가지고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이 정보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럼요. 국정원장이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정원장 만났다고 하는 흔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정원이. 물론 조태용을 안 믿었을 수 있어요. 윤석열이. 왜냐하면 김용현이 주로 이제 계엄을 준비했던 주축이기 그렇죠, 때문에 군이니까. 육사 출신들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조태용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장 시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돌려막기 하면서 자리 돌리다 보니까 국정원장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태용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홍장원을 생각했을 거야. 네. 그리고 홍장원은 같은 육사 출신이고 김용현하고 네. 홍장원 대위까지 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홍장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국정원을 알고 국정원들을 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윤석열은 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조태용은 따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홍장원 얘기하잖아. 체포 명단 저한테 얘기했던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를 자기가 듣고 난 다음에 네. 그래도 국정원장이라고 보고하잖아. 네. 국정원장이라는 위세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그거를 정보를 몰랐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조태용 제가 같은 볼 때. 경우도 사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비상계엄 날 대통령이 대통령실 부르니까 맞아. 아, 나 총리 시켜주려고 했나?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갔는데 가서 나 이거 총리 되나 하고 가보니까 갑자기 총리는 어디 가 있고 비상계엄이야. 비상계엄이라고 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산통 깨진 거죠. 그리고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뭐 짬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성향의 인물이 아니죠. 문재인 예. 정부 초기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을 하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그냥 안식년 같이 휴가를 공무원수 가서 갔다는 거죠. 네. 네, 공무원들 가는.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서 누가 박지원 원장에게 전 국정원 고위 간부가 야 홍장원 좀 써라. 그러니까 박지원이 싫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밀어준 박지원 원장이 기용을 안 해줘서 이제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2인자 국정원 1차장으로. 그러면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하고 친합니까? 민주당 정부하고 친합니까? 그렇죠. 네. 예. 말도 불을 안 보듯 돼. 뻔한 상황인 거고. 네. 얼마 전에 홍장원 차장하고 전화 통화했다는 사람들 나도 가까이에서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네. 절대 진보 성향 아니고 완전히 보수 성향이다. 아, 당연하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의혹 제기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왜 1차장 산하가 예를 들어 국내 인사 체포하는데 움직이는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윤석열 대리인단이 하기도 하는데 어제 JTBC에 나온 홍장원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 이유들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많은 분들 모르실까봐 네. 소개를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자기한테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이렇게 대통령이 했을 거 아니야 했더니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분신 입적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워딩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거는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해서 가로 열고 닫고 1차장 산하 요원들이 밤중에 거의 7, 80명이 현장에 나갔다. 밤중에 출동해서 난리를 친 거 다 보니까 이거 국정원도 움직이네 라고 그때 경험을 하신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뭐 하게 됩니까? 대통령이 사람 죽었는데 의심된다고 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나간 거예요. 물론 자승심이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은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상상만 해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 얘기를 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들어보면. 근데 네. 지금 방송에서 여당 쪽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냐면 국정원은 뭐 홍장원 차장이 탄핵 심판에서도 말했지만 국정원은 어떤 사람을 체포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가잖아, 봐봐. 잘못된 게 뭐냐면 네. 그 워딩도 홍장원이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했지 능력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네. 권한이 없는 거야 그냥. 아니 우리 영화 보면은 검은 정장 입고 바로 그 국가보안법을 바로 하얀 그 검은 넥타이 하얀 정장 입고 와가지고 바로바로 선글라스 쓰고 자세 잡잖아요. 그래갖고 다 체포해 가잖아요. 근데 네, 무슨 능력이 없어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하는 방식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인데 얘네들이 얼마나 조직이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흘리거나 가짜로 뭔가를 얘기하는 거야. 테스트용으로. 사이렌 돌린 거야? 저것들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가가지고 움직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봤을 수도 있겠다. 꼭 자승스님, 그걸 누가 상상을 하겠어? 자승스님이 왜 간첩이 가가지고 자승스님을 굉장히 중요한 발설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걸, 권력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국정원도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첩 잡는데 대공 수사권도 없는데 간첩 작업을 하고 말했다는 것도 모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첩을 그러니까 체포를 직접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위치 추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치 추적하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무슨 위치 추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수들은 웃지. 국정원이 위치 추적을 못 한다고 하면 국정원은 아무리 국내에 있는 인사라 하더라도 국정원 스스로가 위치 추적이 안 된다고 하면 대테러 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경찰, 소방을 경유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어요. 감청, 도청, 위치 추적 그게 주특기니까 힘이 네. 있는 건데, 그리고 플러스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홍장원 혼자서 체포 지시했다고 하고 홍장원의 메모가 유일한 체포 지시의 단서라고 한다고 하면 네.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일갈 타당할 수도 있지만, 홍장원 말고도 이진우, 각종군, 여인영, 조지호 뭐 지금 증거가 널려 있는데 무슨 그거 한 명 공격한다고 아니, 됩니까? 그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언론의 다수는 사실은 홍장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이제 기사를 쓰는 편인데 유독 한 언론사만 열심히 홍장원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나서는데, 솔직히 유선희 기자는 현장에서 홍장원의 증언도 봤을 거고 홍장원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하는 대리인단의 태도도 봤을 텐데 솔직히 들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희 모두의 반응은 홍자원의 전 차장의 증언을 듣고 정말 시원하다. 저러게 증언이지. 이게 진짜 듣는 대다수의 기자 입장들도. 모두가 네, 깔끔. 네. 근데 저희가 그걸 얘기를 하면 다 타이핑을 하잖아요. 근데 주술어가 거의 보통 이제 말을 하면 좀 꼬이기 마련인데 그렇지. 되게 잘 맞아요. 그 딕션도 좋고 목소리도 좋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증언 자체도 사실 되게 일관성이 있고 네. 이제 메모를 탄핵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본질 흔들기다라는 맞아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검거 요청 이것도 맞아요. 이제 사실은 네. 14명을 적고 그 메모에 뭐 정서 다시 다시 부자가를 쓰고, 통해서 예. 쓰고 이런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사실 메모의 존재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가 다 하나 그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유, 뭐 보좌관이 했다는 이유, 뭐 그리고 CCTV 봤더니 뭐 사실 그 썼던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되게 흔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는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되게 궁금한데 그 말라 했어. 김계리 이분은 그거 말을 했어. 정말 윤석열의 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있는 분들인지 탄핵 심판 스타야. 아니면 뭐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가지고 뭔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진정성. 근데 저희가 김기리 변호사의 그때 그 홍장원 때 했을 때 진짜 엄청 되게 그 감정적인 걸 넘어서 되게 신경질적으로 엄청 했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약간 저희 그렇게 신경질적인 사람 처음 본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실 기자들이, 김기리의 변호는 되게 좀 정말로 어떤 선을 좀 넘은 수준으로 사긴 했죠. 그리고 왜냐면 뭔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꾸 너무 이제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니까 홍장원 차장도 이제 말하다가 이제 중간에 본인이 계속 이거는 뭐 아니다라고 말도 하고, 나중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정보냐라고 이제 되묻기도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본질에서도 맞아. 벗어난 질문을 예.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네. 듣기로는 과거에 같이 이제 사법연수를 했던 다른 이제 부장판사 이야기로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잘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네. 뭐가 아니, 목적을 갖고 흑화한 나왔을 것인지. 테니까. 예. 근데 홍장원을 어제 흔들어야 같은 경우는 뭐 되겠다고. 재판관한테도 좀 짜증내지 아니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이 말리는 직접 증심을 못하게 한다고. 예. 우리 윤석열 그 피청 부인이 네. 필살기 하나 꺼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나도 반주를 즐겨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TMI 진짜. 홍정원 전 차장이 당일에 이제 술을 한심하다. 먹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좋아. 이놈이 말하는 게 술 취해가지고 한 얘기로 횡설수설을 몰아가려고 나도 반주를 즐겨서 아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딱 보니까 술을 마셨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자기도 보니까 늘 네. 그냥 술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 그 술 먹은 다음에도 막 다 지시도 내린 거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자기가 김기리 변호사가 가지고 한 것도 술 먹은 내역을 막 지문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술 마시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맞아. 안다고 그리고 얘기를 술 하는 거 마시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저는 제일 홍장원 차장이 반박한 걸 보면서 역시 국정원 요원 출신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공터가 아니고 사무실에 있대 이 얘기했잖아요. 네. 여인영 저 사령관하고 통화했던 시간에 너는 공터 앞에서 메모 받아 적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동선 확인해보고 CCTV 확인해보니까 사무실에 있던데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홍장원 전 차장이 딱 어떻게 반박하냐면은 그럼 제 전체 동선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네. 또 하나는 메모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그 메모는 제가 가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메모 뭔가를 받아 적어서 그렇죠. 만든 메모라는 사실을 네. 인정하신 거네요. 이렇게 딱 반박을 해. 근데 왜냐하면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국정원이 저 원지동에 있는데 국정원 청사가 있고 국정원장 관사가 그 안에 울타리 안에 같이 있어. 가까워. 예. 그러면 홍장원의 사무실도 국정원에 안에 있고 그렇죠. 예. 조태용의 관사도 국정원 안에 있어. 맞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로 움직인 거야. 그게 무슨 뭐 바깥에 어디 한남동에 누가 가가지고 들으면 거기 삼성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뭐 네. 공터 앞에서 있어준 줄 알겠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를 3번 받는 시간을 자기가 본인이 특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 대 후반에서 11시 넘어가는 그 시간 3번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시간 안에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터나 아니면 사무실을 헷갈려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거기가 너무 가까운 거리니까 그러니까 전화 중에 한 번은 사무실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전체 네.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CCTV 보니까 네가 말한 없던데 그 시간에는 없던데 이거잖아. 거짓말이네? 보니까, 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모지 작성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자기들끼리 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체포 명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그 첫 출처는 여인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인영도 처음에 완벽한 명단을 만들어서 쫙 뿌린 게 아니라 불러주고 추가하고 이러는 네.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장원 말을 들어봐도 처음에 명단을 얘기해서 너무 황당해서 중간에 그냥 더 받아들지 않았다 그랬어. 맞아요. 네. 그럼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음. 그럼 메모한 거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를 보좌관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메모 건네주면서 누구 이름 거기다 넣어놔? 이렇게 해가지고 줬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럼 2개 버전이 생긴 거 아니야. 또 생각해보니까 또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야 너는 그때 내가 말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예. 그거지. 기억해봐라. 제가 그 여담으로- 끄적끄적 또 끄적댔어. 네. 그래 세 번째 버전이잖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러저런 이것도 있는 것 지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같은데. 그러면서 예. 메모지에 다시 썼어. 그 4개 버전이잖아. 그러니까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에서나 이제 뭐 각 정치인들 모실 때 이제 명절에 선물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보좌관한테 야, 그 좀 명단 좀 작성해봐라. 그래. 그럼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쭉쭉쭉쭉 적갖고 와. 뭐 10명 적갖고 와. 그럼 딱 하면 뭐 얘는 빼고 얘는 저번에 나한테 안 좋게 해서 얘는 삐졌어. 뭐 얘는 의미 없애고 빼.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3명 뺐어. 7명 다시 들어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다고 사람이 정없이 빼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야, 다시 넣어라. 야, 구경이도 좀 넣어줘라. 이렇게 이런 나 식으로 되는 누군지 거야. 알겠어. 그럼 넣었다 모신 뺐다 하다 사람이 보면 누군지 알거든. 그러다 보면 명단이 더러워져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럼 이제 좀 나름대로 정선을 또 하지 이제 어디 딱 쳐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다시 뽑아가 하나. 예. 행정기사한테 더 준다든가. 그러면 또 나한테 예를 들어서 야 그게 뭐 야, 김성환 더 추가하자 그래서 아예 제가 이미 명단을 좀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이제 또 여비사한테 전화한다든가 그런 것은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인영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국정원이 검거를 하러 다니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해서 최소한도로 위치 추적은 그렇지. 요청한 거 예,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감첩사라도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누군가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